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혼자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 소중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지금 가장 필요한 분에게 온전히 닿기를 기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 나를 단단히 올가매던 사슬이 서서히 녹슬어 힘을 잃고 마침내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그들에게 조종당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되던 고통과 깊은 성찰, 그리고 내면의 성장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각성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안개가 거치듯 선명하게 꿰뚫어 봅니다. 뼈있는 농담처럼 던지는 미묘한 비난, 교묘하게 계산된 죄책감 유발,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던 책임 전가까지. 과거에는 이런 전략들이 보이지 않는 끈처럼 당신을 이리저리 끌어당기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허공에 힘없이 떠다닐 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끈을 잘라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 가운데 서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닌 강인함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꾸준하며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그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가장 번성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에 좌우되고 당신의 현실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 좌우될 때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단 1%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권력의 연료를 공급하던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일을 멈춥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조차 당신 자신의 판단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란 그것을 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굳이 증명하고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신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당당해진 자세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 잠시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 혼돈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변화를 읽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날카로운 말이 예전처럼 당신의 심장을 꿰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을 도발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그들이 늘 기대했던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당신은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통제력은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가장 강력한 힘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은 그들의 실체를 봅니다. 그들이 연기했던 것처럼 거대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당신이 그들의 힘을 믿어주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었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믿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되찾은 나의 존엄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통제는 영원히 끝납니다. 그들의 세련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말투 이면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난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조종했던 끈을 더 이상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조용한 공황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때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 균열을 감추려 하지만 변화는 명백합니다. 그들은 더욱 당신을 주시하고 더욱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신에게 미소 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조종자의 가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자의 얄팍한 위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을 성찰이나 변화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박하고 비열한 전술로 그들을 내몹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노골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방식으로 당신의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충성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에 그들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찾을수록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갑자기 매력적인 모습에서 싸늘한 적대감으로, 친근한 대화에서 유머로 위장한 날선 공격으로 태도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수면 아래에서 들끓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가 너무 빨리 드러나지 않을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를 완전히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미묘하지만 끈질기게 상기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목격한 순간 그들의 모든 위협은 힘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협박, 그들의 게임, 그들의 조종이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자의 필사적인 발버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당신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절정에 달하고 당신을 다시 그 지긋지긋한 순환의 고리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마지막 남은 가장 계산적인 전술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게임입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조종이 실패했을 때를 위해 아껴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제 목표는 당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진 인식을 오염시켜 당신을 힘의 원천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공개적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말이 쉽게 추적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실의 조각들을 교묘하게 비틀어 예곡된 현실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악역으로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조작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며 때로는 너무나 정교하게 실행되어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 잠시 멈칫하며 의심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판, 신뢰성,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힘이 단지 당신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쌓아온 신뢰와 존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지탱하는 그 유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그곳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거짓말을 마치 애정 어린 관심의 표현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인 아주 사소하고 신중하게 선택된 세부 사항들을 공유하지만 맥락은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를 통해 당신을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소문을 듣게 만들어 당신이 그들에게 직접 맞서면 오히려 방어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처럼 보이게끔 상황을 설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수단인 이유는 이것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무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들이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개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약점을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힘을 잃은 자만이 속삭임 속에 숨는 비겁한 공격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통제력의 메아리에 불과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거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바 속삭임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담한 비난이나 공개적인 대결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일상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방식으로 대화 속에 스며듭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 요즘 그 사람 좀 변한 것 같아라며 걱정하는 척하지만 의심의 기운을 풍기는 모호한 말 한마디.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할 만큼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진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귀에만 닿으면 됩니다. 일단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들은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나머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의심이 뿌리내리면 자신들의 지속적인 노력 없이도 저절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침착하고 친절하며 심지어 당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도 그들이 그런 교묘한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속삭임 작전이 당신을 그토록 고립시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지만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멈추거나
특정 사람들이 예전처럼 당신과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속삭임들은 당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어 줄 때만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속삭임이 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든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자의 소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끈질긴 소음도 진실하게 살아온 삶의 명료함을 결코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계를 목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은 단지 내면의 회복 탄력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에 구축된 신뢰, 존중, 그리고 지지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당신의 기반이자 정서적 산소이며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당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방 전술이 종종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속삭임보다 강합니다. 특히 그 관계가 정직과 일관성으로 가꾸어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결국 그 패턴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뢰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의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의 덫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장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평정심, 그리고 자제력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기에 당신을 도발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소리 지를 만큼 화나게 만들거나 울음을 터뜨릴 만큼 감정적으로 만들거나 장황하게 설명할 만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그 순간들을 당신이 불안정하거나 비이성적이라는 증거로 예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지는 미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미끼를 물기를 거부할수록 그들은 더욱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은 당신의 참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답하거나 설명하거나 반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덫은 무너져 내립니다. 침묵에는 그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고요한 힘 속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비난에 응수하고 모든 거짓말에 맞서 방어하고 모든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혼돈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죄책감으로 해석하려 하고 당신이 변호할 말이 없다는 증거로 예곡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의 평정심이야말로 그들을 폭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허둥대고 발악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당신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극명한 대조 속에서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힘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에 뿌리를 둔 신뢰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 말입니다. 이들은 평온할 때나 폭풍 속에서나 당신의 인격을 보아왔고 당신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목격했기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틀렸다고 소리 높여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을 주는 관계들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향한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원은 단순한 보호막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조종의 시험을 견뎌낸 모든 관계는 당신이 현실적이고 견고한 무언가 위에 당신의 삶을 구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폭풍은 격렬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비방작전, 속삭임, 도발 시도는 처음에는 밝게 타오르지만 결국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술들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은 항상 다음 공급원을 향해 이동합니다. 폭풍을 이겨낸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이 당신 주위를 맴도는 동안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진실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소문이나 비난에 휩쓸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네는 약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당신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집중하며 당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지내는 매일매일이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폭풍은 한동안 몰아칠 수 있지만 모든 폭풍에는 자연스러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이 걷혔을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여전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들은 스스로 만든 폐허 속에 남겨질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그곳을 떠납니다. 그들의 경기장에서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승리는 결코 그들을 소리쳐 이기거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당신은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모든 힘을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목적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고안된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결코 훔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의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당신의 삶 자체가 모든 거짓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설득할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벌이는 마지막 더러운 게임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기꺼이 참여하는 참가자를 필요로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경기장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멀리서 돌을 던지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팔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의해 정의되지도
그들의 비난에 의해 위협받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너무나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여 주위의 모든 목소리가 침묵하더라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반대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교활한 조종자라 할지라도 결코 빼앗아